네, 여기 이제 실내 현관인데, 건축주 분들이 저번 영상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또 필요한데, 이 집 같은 경우, 이제 현관에서 이제 건축 비용에 빠지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신발장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신발장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한샘 모델로 해서 신발장하고 붙박이장, 싱크대가 다 들어왔는데, 이거 저희들이 건축비용에 넣어서 경제가 뽑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딱 이 집을 보면 딱 설명이 되죠. 왜 설명이 되냐? 이건 나는 마음에 드는데 당신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에 드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견적을 뽑을 수가 없어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발장은 나중에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를 선택하실 때 그때 선택을 하시면서 금액이 이제 플러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총 건축 비용에 들어오는 있긴 하지만 처음 견적을 받을 때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3년동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현관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서 이게 의외로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신발 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 보고 들어오시고, 뭐 물건 놔두시고 이렇게 잠깐 앉아서 물건 갖다 정리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예비 건축주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관에 딱 들어오시면 또 추가가 있죠. 이 집은 뭐냐, 이 바닥 한번 보세요. 바닥. 이게 바닥이 다른 이제 강마루하고 좀 다른데, 요 친환경 자재입니다. 이게 저희도 그 부산 박람회에서 이제 상담할 때 이 니노마루 회사도 박람회 같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건축주님한테 이제 건의를 드리고, 건축주님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번 현장에 처음 이렇게 시공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도 뭐 흠잡을 데 없이 잘 나왔습니다. 이 시공하시는 분들도 엄청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시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건축주님 분도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시는 그런 마루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집 전체적인 톤은 약간 이제 그레이, 이렇게 약간 노란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차분하죠. 이 벽지 자체도 그렇고. 지금 안방부터 한번 볼까요? 안방. 지금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기 안방에서 또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안방 자체에서는 크게 추가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건 딱 보시면 여기 장대목은 이제 나왕으로 다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왜 이 집 장대목은 나왕을 했는지 조금 있으면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집의 컨셉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뭐 노멀한 스타일입니다. 여기 뭐 변기에 세면기, 그 다음 샤워기. 근데 이제 샤워기에는 파티션이 없죠. 근데 요거는 이제 건축주님이 파티션이 필요 없다 하시면 중간에 유리 그 파티션은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청소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파티션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뭐 건축주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천정 마감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기본등밖에 없잖아요. 등 하나. 그러니까 요걸 포인트 등을 다 넣는 걸 난 싫다 그러면 요렇게 등 하나만 해도 깔끔합니다. 이게 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은 또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이 층고가 낮으면 시스템 에어컨은 약간 이렇게 다운시켜가지고 커튼 박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층고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 배관이 지나다닐 수 있는 설비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같이 갔는데 이게 심미적으로 더 깔끔해요. 커튼 박스가 내려와 있는 것보다. 근데 굳이 커튼 박스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죠. 저는 요 커튼 박스 없이 일자로 가는 게 훨씬 깔끔하다. 요거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방에 드레스룸, 여기가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룸 보시면 여기도 이제 한샘이죠. 요런 거 같은 게 이제 다 나중에 이제 가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추가 금액이죠. 가구 이제 붙박이라는 거, 붙박이장, 아까 신발장. 그렇게 이제 추가된 금액을 이제 보시는 거고. 보시면 이제 작은 방도 전체적인 컨셉이랑 디자인은 똑같아요. 큰 방이나. 여기 붙박이장이 있고, 기본 등에 이제 시스템이 있고, 일자로 간 거고, 그 다음 창대목도 이제 자작나무로 이렇게 마감된 거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주방이랑 거실이랑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그리고 TV 이제 있는 쪽은 다 이렇게 뒤쪽에 이제 합판으로 저희가 보강을 해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등 자체가 기본 등입니다. 등 3개. 그리고 여기 에어컨도 일자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럼 난 기본 등이 싫다. 그럼 이렇게 매립등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 요것도 이제 취향이죠.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되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건축주분 그 사모님께서 이 창을 좀 크게 내달라 그래가지고 요 창이 약간 좀 추가금이 좀 들어간 거예요. 보통 이제 기본 창이 이제 600에 600 이제 아니면 1200에 600 보통 주방창 기본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건 좀 더 크죠. 그냥 봐도. 요걸 이제 설치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여기가 도심 지역인데 요 앞쪽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뭐가 막히는 게 없어요. 물론 뭐 지나다니는 차는 어쩔 수 없지만 앞에 건물이라든지 그 조망권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부지라서 창을 이렇게 크게 낸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싱크대도 이제 한샘이죠. 한샘. 싱크대도 한샘. 그 다음에 여기 장 자체도 다 한샘 거.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다용도실이 이 집은 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아까 잠깐 노출된 이제 계단 밑 공간이죠. 이런 식으로 오픈시켜 가지고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 목조주택에 보통 보면 전열교환기를 많이 설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전열교환기가 이 크기 사이즈가 맞으면 이게 보일러실 위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긴 한데 그 공간이 안 나오면 이제 다용도실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 이제 전열교환기가 목조주택에는 웬만하시면 하시는 게 좋아요. 습도 조절이라든지 공기 순환에서 굉장히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전열교환기까지는 필요 없겠다 생각하시면 그 제습기 정도는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밀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거의 뭐 패시브하우스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그 굉장히 습한 날은 환기를 자주 좀 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좋긴 한데, 그게 좀 힘들면은 제습기라도 약간 좀 틀어놓으시면 습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공 디테일 사진
드린 4년 보시면 안쪽에 이제 가변형 방습지를 갖다 다 설치를 하고 기밀 테이프로 다 마감을 잡아서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습기는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전열교환기를 설치를 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 두 개 다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이 시스템 창이 있는 경우에는 기밀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습기라든지 전열교환기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관리하시기는 훨씬 유리하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일단 뭐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 집 1층에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이게 복도하고 거실쪽하고 이게 행거도어가 설치됐어요. 요거는 보통 이렇게는 안 하죠. 보통 집은. 근데 요거는 이제 건축주님이 이제 사모님께서 거실을 거의 반같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행거도어를 이렇게 설치를 해드린 거죠. 여기도 다용도실도 이제 행거도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닫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완전히 이제 독립된 공간이 되는 거죠. 방하고 이제 거실하고 이제 독립된 공간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전열교환기 말씀드렸는데 천장에 보시면 좀 디퓨즈 저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전열교환기는 낮에 출근하실 때 털어놓으시고 퇴근하실 때 끄셔도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실내 공기는 다 어느 정도 순환도 되고 어느 정도 다 원하시는 만큼 아마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다 되는 시간일 겁니다, 아마. 여기도 보시면 자작합판으로 이렇게 덧대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 마감이 이렇게 실크벽지로 이렇게 마감을 했었는데 건축적인 사모님께서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많이 짚으실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건축님이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원하셔가지고 이 후시공은 저희들이 해드린 겁니다. 요렇게 몰딩처럼 말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이 집의 이제 진짜 포인트는 이제 위에 있습니다. 다른 자체가 딱 보시면 마감이 좀 다르죠. 다른 집이랑. 이 천장이 다 이게 마감이에요. 자작합판으로. 다락 청고 자체도 엄청 높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이제 선반은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희들 다 시공을 해드렸어요. 책장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냥 뭐 다른 뭐 가재 도구로 넣으셔도 되고, 이제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바닥 높이에서 위에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뭐 수납 공간이 충분히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작합판을 이렇게 상대목으로 돌린 이유도 이 천장 마감하고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자작으로 다 마감을 해드린 겁니다. 요런 걸 집을 지으실 때 컨셉을 하나 정하시면 참 좋습니다. 난 목조주택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둥을 좀 노출시켜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컨셉을 잡아서 이제 설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집처럼 난 마감은 자작합판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딱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시공하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이쁩니다. 이게 제가 실물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약간 좀 왔다 갔긴 한데 영상에도 물론 뭐 잘 나오긴 하겠죠. 이게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자작합판 자체가 어느 정도
석기를 머금고 뱉어내고 하기 때문에 목조주택에는 저는 마감을 자작합판이나 일반 뭐 자작가격이 아니더라도 그냥 합판으로 마감을 하는 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을 잘 잡으면 집에 이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조금 더 전열교환기 디퓨저거든요. 그 다락도 다 전열교환기가 다 공기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집지은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뭐 새집 냄새 전혀 없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 뭐 목조주택 거의 다 그렇지만 여기는 더 냄새라든지 뭐 그런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런 요인은 더 없죠. 그리고 건축주님들 지금 다락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실 때 조금 이제 고민되실 거예요. 이 다락에 에어컨을 넣게 되면 평수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난방기가 겸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냉난방기를 겸용을 하냐면, 다락은 아시다시피 그 난방을 못해요. 바닥 난방을.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닥 난방을 하는 것보다 조금 추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냉난방기 겸용으로 저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가 건축주님한테 좀 유리하겠죠. 그쪽으로 뭐 겨울에 안 틀어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춥지 않다 그러면. 그리고 에어컨은 이 공간 평수보다 한 단계 좀 높은 걸 설치하시는 게 건축주님한테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게 용량을 약간 이제 만약에 뭐 8평이면 뭐 10평짜리, 12평짜리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전기세는 그게 훨씬 더 적게 나올 거예요. 에어컨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끝방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볼 수가 있는데 바닥 평수가 그대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 나오면 2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굳이 내가 2층 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침대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띄워도 이렇게 안 닿아. 위로 이렇게 띄워도 이 정도 해야 이렇게 닿으니까 공간도 엄청 잘 나오고, 끝에도 뭐 이 정도까지 나와요. 여기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집을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2층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건축주 분들께서도 이제 계획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감재라든지 이런 디테일, 뭐 서랍장 같은 경우 다 추가 금액은 잡히긴 합니다. 왜냐? 목수 인건비의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이라든지 평수에 따라서도 자재비 로스율이라든지 인건비가 또 차이가 또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금액은 건축주님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설계도를 넣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금액 자체는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제 거기가 딱 정해지고 나면 이제 최대한 추가 금액 없이 입주를 하실 수 있게끔
그거는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축 비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감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계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받아보시고 건축 상담을 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걸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이 집은 왜냐, 영상으로 보시는 그 그림 하나만으로도 이 집의 가치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집은 창원도심지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뭐 건축주님한테 제가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면 현장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는 현장이거든요. 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상담을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건축주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집에 이제 좀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